말씀드린 대로 품사, 이번에 과제로 낸 부분이죠. 품사 문제풀이 간단하게 찍어서 한 1시간 정도로 드릴 테니까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수업 오기 전에 보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용언의 활용을 아예 모르시진 않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을 거니까 한번 풀어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런 식으로 자주색 형광펜으로 체크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써놓긴 했거든요. 확인하세요. 이것도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찍은 다음에 영상과 함께 이 모든 필기 자료는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써놓은 이 필기는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 보면서는 굳이 필기하셔도 좋은데 뭐 필기하느라 되게 급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을 듣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자주색으로 표시해 놓은 문제 38번도 그렇고 뒤에 뭐 50 몇 번도 있고 한 몇 문제 있죠. 용언의 활용은 제가 내일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다음에 바로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에서는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어쨌든 풀이 과정을 써놨기 때문에 한번 보고 확인하시려면 확인하세요. 내일 이 부분은 설명합니다. 자, 바로 갑시다. 어디 보자. 이 지문을 다 설명하진 않아요. 읽는 건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는 거고, 말 안 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근데 포인트는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1단락에서 자립명사하고 의존명사로 나누는데, 이때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차이 너무 많이 얘기했죠. 의존명사는, 예, 관형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형어의 수식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없다. 이래서 자립, 의존이 나눠지는 겁니다. 명사에. 근데 구분해야 되는 게 형태소의 자립성과 구분하세요. 뭔 말이냐면은 의존 명사라고 해서 형태소로 얘기를 했을 때 형태소에서 자립 형태소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의존 명사도 어쨌든 명사고 띄어쓰기. 그러니까 형태소의 자립성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띄어쓰기입니다. 관형어의 수식 여부가 아니라 띄어써야 되면은 자립 형태소 아니면 의존인데, 의존 명사는 당연히 띄어쓰기 32번처럼 띄어 써야 됩니다. 의존 명사는 그렇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죠. 그래서 그거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 머릿속에 의존 명사 그러면은 자립 형태소 그리고 실질 형태소 이게 동시에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띄어쓰기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싶은 거, 지문에 안 나와 있는 거 굳이 얘기할 때는 제 말 듣고 잠깐 스탑하시고 스탑해놓고 영상, 의존 명사는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 왜냐면 띄어쓰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한번 짚고 가세요. 알겠어? 자,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의존 명사가 앞에 오는 말, 뒤에 오는 말이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 형태가. 설명도 아주 잘 해놨어요. 제가 이제 관형어는 다 체크는 해봤습니다. 관형어가 이런 형태라는 건 아세요? 용언, 동사, 형용사에 관형사형어미 은는, 을던, 니은, 리을이 붙는 형태다 고 바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에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라고 했어요. 여기 온지가 이것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오는 관형어 즉 선행어가 제약이 있다. 자, 그리고 니은은 제가 이제 관형어는 다 체크해놨지만 니은의 포인트는 후행 뒤에 오는 의존명사 뒤에 붙는 조사가 특정한 제한이 있을 때 뭐 주격 조사만 온다든지 목적격 조사만 온다든지 부사격 조사만 온다든지 서술격 조사만 온다든지 제가 지금 니은의 순서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후행어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와 달리라고 해서 돼 있죠 세모.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옆에 제가 써놨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혹은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바는 내가 너희에게 강조하고 싶은 바이다. 해서 조금 구어적 표현이긴 한데 겉하고 바는 같은 거거든요. 의미가 사실 옛날 표현이라 그렇지 바가. 그래서 둘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제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약이 없이 두루두루 사용한다고 해서 겉과 바는 위에 니은의 예와 다르게 보편성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보편성 의존 명사. 그죠? 제약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33번 문제로 나왔는데, 미리 얘기하자면 33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또 써놨는데, 얘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짧은 글짓기예요.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이때 활용이라는 건 어간어미 활용 말고 그냥 쓰임, 자꾸 써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뭔 말이냐면은, 기억을 해보시면, 뭐 1번이 왜 틀렸냐. 바가, 제가 방금 얘기했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목적격 조사만 붙는데 그럼 해보셔야 돼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 바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뭐 혹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이러한 바이다. 이렇게 해서 바이다. 바는 알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알겠니? 이런 식으로 겉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활용이 어떻게 쓰임이 어떻게 쓰이냐. 짧은 글짓기를 잠깐 해보셔야 돼요. 다른 조사 붙여보시고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번. 3단락. 3단락에 얘는 저번에 말을 했는데 저번에 말한 것보다 쉽게 나온 거예요. 그때는 의존명사랑 조사, 의존명사랑 어미까지 나왔는데 이번엔 의존명사하고 조사 구분만 하라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문장 앞에, 그러니까 의존명사나 조사 앞에 나오는 성분을 봐라. 그래서 관형어냐, 체언이냐 이런 거 구분하면 되지. 됐죠? 체언은 뭐죠?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바로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관형어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형태 얘기했는데 관형사 이제 한두 세네 좀 나오니 이 그저 이런 거 나오니 문제에 나와 이런 저런 그런 이 그저 한두 세네 모두 관형사고 여러 온갖 뭐 문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온갖 그 다음에 세헌 다른 딴 그 다음에 세헌 딴 그리고 뭐 있더라 첫사랑 옛사랑 할 때 첫 옛 첫 옛 알겠지? 이런 것들이 관형 사면서 관형어. 그래서 관형사가 관형어고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활용 붙인 게 관형어고 체언의 관형격 조사 의 붙여서 이것은 나의, 너의, 당신의, 철수의, 그의, 학교의, 하늘의 됐죠? 예, 관형격 조사 붙인 게 관형어고 그리고 마지막에 체언 단독으로 우리 누나야 우리의 아니죠? 우리 누나야 체언 단독으로 다른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문에 안 나오고 문제에서 안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이 굳이 블라블라 말하고 있다. 스탑하고 내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들은 걸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는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필기하고 뭐 정리해야지 그치? 예 32번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내가 필기한 것만 봐도 되겠다 싶은 건 전 스킵합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앞에 있는 것만 보라 했잖아요. 의존명사냐 조사냐 띄어쓰기 어떻게 하냐 할 때 앞에 있는 거 보면은 노력한 몰랐던 바랄 관형어죠. 띄어써야죠. 형 고향 명대수죠. 체언 붙였어야죠. 조사니까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번도 문제 의도를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제약이 있냐 없냐 이건데 뭐 해봐야 알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다 써놨다고 했죠. 하나만 해볼까? 1번은 아까 했고 여러 가지로 되잖아. 겉하고 반은 후행의 제약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칭찬을 받을 만 그냥 이렇게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자꾸 해보세요. 받을 만 받던 만 됩니까? 칭찬을 받던 만 돼요? 칭찬을 받는 만 안 되죠? 그래서 은는 을던 붙여보시면 안 됩니다. 선행어 제약이 있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제가 했죠. 무렵 3번까지만 제가 할게요. 나머지는 다 썼으니까 무렵에 무렵이다 무렵의 해가 질 무렵의 풍경 다 되네? 제약이 없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다 안 되죠? 안 되죠? 산채로밖에 안 되죠? 뭐 이런 거. 살채로 살던 채로 사는 채로 잡았다 안 돼요. 예, 산채로 잡았다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숫자도 뭐 좀 써놓고 했는데 간단하게 의미만 왜 이런 필기를 했는지 의미만 그러니까 조사란 말이죠. 이것도 이제 내일 조금 더 할 건데 내일은 수업 안에서 하고 좀 이거 외우자라고 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조사가 3가지 종류가 있고요. 종류가 3가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그 다음에 격조사는 7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종류가 제가 여기 격조사 1에서 7이라고 하고 굳이 1부터 7까지 번호를 매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격조사가 몇 개죠? 종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7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문장 성분이 7개였거든요. 주어부터 독립어까지 7개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문장 성분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 격조사기 때문에 격조사도 문장 성분의 개수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 7개입니다. 그래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어찌고 저찌고 했는데 별표친 복격조사만 하나 얘기합시다. 복격조사 즉 보어로 만들어주는 근데 얘가 이제 주격조사 이가와 형태가 같아요.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가와 주격조사와 형태 같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되다 아니다 앞에 왔으면 보어다 이것부터 판단하고 아이고 보어에 붙었네 그럼 이때 가는 복격조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격 조사가 지금 종류가 어디 앉은지 알려줘야지. 여기 부사격 조사 종류 나와 있는데 에서 에게가 없어서 내가 넣었어. 그다음 로 어디로 학교로 할 때 로으로 이런 거. 아 으로 있구나. 으로는 있었어. 미안. 에게만 써. 에게 으로 에게에서 에게까지. 그다음에 사실 높임의 부사격 조사 나는 동생에게 나는 할머니께 라고 해서 똑같은 기능이긴 하지만 일단 부사격 조사인데 높임의 기능이 더해지는 거. 부사어를 나타내는 기능은 똑같다고요. 부사격 조사. 근데 높임의 기능 더해지면 깨까지 갑니다. 할머니께 이것도 부사격 조사예요. 할머니께. 자 그리고 이 와와 가는 부사격 조사이면서 동시에 밑에 나오는데 이제 그때 좀 다르다고 했죠. 나는 선생님과 나는 선생님과 결혼했다 이럴 뻔했네. 죄송합니다. 뭐 상관없는데 그럴 수도 있죠. 성인이 된 다음에. 근데 이제 나는 너와 결혼했다. 나는 너와 싸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와 과가 서술어의 상대방을 나타낼 때 이럴 때는 부사격 조사 맞습니다. 상대방 서술어의 상대방 서술어를 구체화시키죠. 그런데 이제 나는 빵과 밥과 뭐 나는 책과 연필을 샀다. 뭐 같은 목적어, 같은 주어, 같은 부사어로 묶어주는 대등하게 묶어주는 이런 게 이제 이때 와와 가는 밑에 나오는 접속 조사라는 거 그거 구분하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다는 그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는 걔보다. 부사격 조사 맞습니다. 비교의 대상. 항상 보다라는 말은 이 격조사랑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 보조사랑 헷갈릴 때가 있는데 뭐 약간 뭔가 비교의 특별한 뜻 뭐 이렇게 근데 얘는 항상 비교의 대상만 나타내서 부사격 조사예요. 엄밀하게는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 항상 비교의 대상만 나타내서 보다는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아우 팔 저려. 제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아무튼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보다 나는 너보다 잘났어. 항상 비교의 대상. 그러면은 비교의 대상은 항상 부사어거든요. 그래서 부사격 조사 맞습니다. 또 뭐 나머지는 야 이런 건 알 거고 호격 조사 부르는 말 독립어. 독립어의 자격.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도 아는데 서술격 조사 어제란다. 저번 주에 얘기했죠. 동사 형용사처럼 모양이 바뀐다고 활용된다고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해서 자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불변어 말고 가변어 모양 바뀌는 말 그럼 모양이 바뀐다 어미 바뀐다 동사 형용사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가 예외적으로 조사 중에선 예외적으로 모양이 활용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7개가 있고요. 제가 별표 치거나 추가 설명한 것만 잘 보세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접속조사부터 할게요. 격조사 7개 있고 접속조사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이건 뭐 예문만 봐도 알겠네. 사과하고 배하고 감하고 빵과 사과와 배와 감. 그 다음에 너와 나 알겠지? 너와 내가 학교에 갔다. 이렇게 주어로 같은 주어, 같은 목적어, 같은 부사어 이렇게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딱 보면 알아요. 접속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하고 나 너랑 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조사가 형태가 나올 때 있는데 이럴 때 약간 구어적 표현이에요. 너와 나를 좀 구어적으로 너하고 나, 너랑 나 이러면 얘네도 이제 접속조사가 된다. 그러니까 문맥적 의미만 기억하세요. 너하고 나는 학교에 갔다. 너랑 나는 학교에 갔다. 됐습니까? 너랑 나는 나무 밑에 서 있었다. 됐죠? 사과랑 빵을 먹었다. 사과하고 빵을 먹었다. 다 되죠? 이런 게 접속조사야. 내가 왜 이거 붙어 있냐면 아시는 사람은 아실 텐데 조사가 되게 많거든요. 보조사가 진짜 많아요. 보조사가 종류가 한 30개 이상 있어요. 근데 그중에 잘 나오는 보조사 한 10개 정도 말씀드렸고 대부분 그 10개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10개 외의 것이 나와도 당황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대표적인 보조사 한 10개 외우면 되는데 는, 뭐 만, 뿐, 도 이런 거 여기 마저까지 조차 이런 거 근데 이제 당황하실 필요는 없는 게 조사가 있는데 얘가 조사라는 건 확실해. 근데 얘는 격조사도 아니야. 격조사는 외워야 됩니다. 주격조사부터 서술격조사 이다까지 외워야 돼요. 종류를. 그래서 근데 격조사 아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접속조사도 아니야. 와, 과, 너랑 나 할 때 랑 너하고 나도 아니야. 그러면은 거의 100% 보조사죠. 너네가 정확하게만 했다면 이거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격조사인데 그거 빼고 니네가 정확하게 접속조사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뺐으면 나머지는 정확하게 보조사 맞는데 이제 정확하게 알고 뺐냐 이걸 전제로 어쨌든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는 아까 말한 거 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들 봐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은느는 정말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 외워야 돼. 사실 보조사 여기 3단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솔직히 이거를 이게 보조사들아 이러면 안 돼요. 공부했으면 진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느는 정말 많이 나와. 이 문제에서만 숙제 과제에서만 2번 나와요. 그래서 보조사다. 대조의 의미가 있다. 그치? 너는 그랬어? 나는 안 그랬는데? 뭐 이렇게. 너는 밥 먹었어? 나 안 먹었는데? 도는 포함. 너만 그러면은 나머지 배제. 알지? 까지 마저 조차는 모두 어떤 것이 이미 포함된 상태에 그 위에 더한다. 알겠어? 마지막 하나를 더한다. 이거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까지, 너까지, 너마저, 너조차 이렇게 되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됐는데 그 위에 뭔가를 더한다. 파이널한 마지막에 하나까지도 이해됩니까? 거기까지 더한다.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더한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보조사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학교까지 갔어. 그럴 때는 그냥 방향성, 목적성, 뭐 이렇게 목적되는, 서술의 목적되는 공간에, 뭐라고 해야지? 목적지를 나타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부터는 보통 시작이죠. 너부터 해라 해서. 공부부터 해라. 국어부터 해라. 국어부터 시작. 이 정도의 보조사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이 너무 아픈데? 어떡하지? 자, 그 다음에 보조사는요. 잠깐만요. 팔이 좀 너무 저려가지고 왜 이러지? 자, 보조사는 체온 뒤에 말고도 나와 있죠? 잠깐만요. 여기 체온 말고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막 팔 저리면 이게 심장마비 심장마비의 전조라고 하던데. 체온 뒤에 말고도 부사. 많이도 먹네. 많이만 먹어라 했지? 활용 어미 뒤에도 온다. 여기 제가 써놨어요. 많이도 먹는다 보세요. 부사 뒤에 왔죠. 깨끗하게도 치운다. 예, 어미, 부사형 어미, 개하고 도로. 부사 뒤에, 그러니까 부사형 어미 뒤에 왔죠. 어미 뒤에도 옵니다. 활용 어미라는 건 그냥 활용되는 어미란 뜻이에요. 전성 어미, 명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다 포함해서 그냥 활용되는 어미 뒤에 온다. 사랑하게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그치? 보조사가 어미 뒤에도 왔다. 이렇게 좀 예문을 써봤어요. 제가 쓴 예문 꼭 한 번씩 눈여겨보세요. 제가 다 시험에 나왔던 것만 주로 얘기하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다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써놨는데 이거 별거 아니고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다른 기능을 할 때도 있다. 의미를 보면 됩니다. 의미를 보시면 돼요. 원래 가 할 때 주격조사인데 아니면 복격조사고 근데 이제 일단은 주격조사인데 가는 근데 실제로 주어 뒤에 쓰였어. 나는 내가 먹었어. 내가 밥 먹었어.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실제로 주어 뒤에 쓰였으면 격조사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써놨는데, 나는이 주어야. 철수가 보고 싶다. 사실 이때 여러분, 가를 썼지만 철수의 문장 성분은 보고 싶다의 목적어입니다. 나는 철수를 보고 싶다. 근데 르를 안 쓰고 철수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철수를 강조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강조의 의미로 보조사예요.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가가 붙으면 그냥 다 주어 아니에요? 왜 구분을 못합니까? 일단 딱 봐도 문장에서 주어야 나는 밥을 먹었다. 내가 밥을 먹었다. 주어야. 그치? 선생님이 밥을 먹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철수가 누가 봐도 보고 싶다의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뒤에 가가 쓰였으면 이때는 강조의 보조사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보통 가는 주어 뒤에 쓰여서 주격조사인데 주어 뒤에 안 쓰이고 이렇게 철수가처럼 목적어 아니면 이 보조사니까 가가 보조사로 강조의 의미로 쓰일 때는 용언 뒤에 쓰일 수도 있어요. 서술어 활용의 용언. 그러니까 뭐냐면은 활용 어미 해볼게. 이 방은 도대체 깨끗하지가 않아. 이런 거. 깨끗하지가 않아. 깨끗하지가 않네. 이런 거. 이때 가는 보조사의 용법이 있다. 자, 릴도 마찬가지니까 릴은 일단 생략합니다. 릴은 원래 목적어를 만드는 목적격 조사인데 아무리 목적어가 아닌데 왔다. 깨끗하지를 않아. 도저히 깨끗하지를 않아. 너는 공부를 하지를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엄마한테 많이 듣는 말. 그럴 때는 목적어 뒤에 안 오고 다른 말 뒤에 왔다. 이러면은 강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는 이제 문제를 뭐 사과에 이때 써놓은 예문을 잘 보세요. 밥에, 국에, 과일에, 사과에, 뭐 빵에.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접속 조사가 돼요. 이때에는 나는 학교에 갔다. 알겠어? 이러면은 부사격 조사고요. 접속 조사로 쓰일 때를 좀
예문이랑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서 많이 나오죠. 에서는 꽤 나오는데 원래 에서는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 집에서 빵을 먹는다, 자꾸 먹는다 얘기하죠. 그게 제일 편해요. 자, 에서 공간을 나타낼 때 공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인데 부사어를 표현해 주는 건데 앞에 붙은 체언에 부사어의 자격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표현해 준다는 건. 격조사인데 이제 2번이 좀 중요해요. 2번이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서 단체, 학교, 정부, 국가, 단체 그럴 때 그 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주격조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A1 학교에 갔다. 학교에서 밥을 먹었다. 이런 거 이런 학교에 갔다. 학교에서 밥을 먹었다. 이러면 내가 왜 이 학교에 갔다고 썼지? 1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잘못 썼네요. 필기 고칠게요. 에서 학교에 갔다는 저 앞에 위에 애잖아. 그치? 밥에 떡에 물에 반찬에 이거 학교에서 밥을 먹었다로 고칠게. 밥을 먹었다. 아우, 발 아파. 이씨. 학교에서 팔을 다쳤다 이래도 되긴 해. 학교에서 밥을 먹었다. 그럼 에서가 아시죠? 공간이니까 부사격 조사인데 학교에서 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이러면 이제 학교가 주어입니다. 정부에서 극비리에 실험을 진행했다. 이런 거는 다 학교나 정부가 여기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라서 주어를 나타내는 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주격조사예요. 알겠죠? 주어를 나타내는 격조사가 주격조사잖아요. 정리합니다. 에서가 부사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예외적으로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일 때 걔네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 두 가지 예 정도 알고 있으면 딱히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중세국어 때도 이랬거든요. 참고로 중세국어 때도 에서가 집단,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주격조사로 쓰였어요. 그때는 이제 에서가 아니라 의셔 이렇게 써 있는데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썼는데 에서를 근데 이제 그때도 중세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중세 때부터 계속 그랬던 거야. 에서가 학교에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약간 이렇게 형태는 좀 달랐지만 의셔였지만 그때도 단체 주어를 나타내는 에서가 있었다. 중세 때도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고 있읍시다. 제가 이것도 굳이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 필기를 보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필기 보고 정리하세요. 기억 아니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보어니까 주어 아니죠. 보어 뒤에 왔으면은 이나 가는 복격조사입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다 썼고 얘기했던 거고 관형격조사 의 외우세요. 다시 관형격조사 의 외우세요. 그다음 미음에서 써놨는데 같은 자격으로 묶어준다는 게 이제 같은 목적어라는 거야. 사서의 목적어가 구두도 되고 모자도 되고 그치? 이것도 지금 얘기한 건데 서로 다른 기능이어야 되는데 제가 다 써놨거든요. 1번이 아까 얘기했던 거. 가가 주격조사가 아니라 주어 뒤에 쓰인 게 아니라 깨끗하지가 않아. 미덥지가 않아. 미덥지가 못해. 이런 식으로 용언, 활용, 어미 뒤에 쓰였으면 보조사입니다. 보조사예요. 강조의 보조사예요. 근데 이때 참고로 1번처럼 깨끗하지가 않아. 미덥지가 않아. 이렇게 가가 보조사로 쓰일 때 이 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조사 르리. 얘네가 서로 대신할 수 있어. 봐봐. 방이 깨끗하지를 않아. 친구마저 미덥지를 못하다. 미덥지를 못하다? 죄송해요. 미덥지를 못하다는 안 돼요. 죄송해요. 깨끗하지가 않다는 돼요. 깨끗하지가 않다 형태일 때만 보조사로 쓰였을 때 가가 깨끗하지가 않아. 깨끗하지를 않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않다 앞에서는 르로 바꿀 수 있다. 이건 좀 기억합시다. 그리고 목적격 조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쵸? 3번에서 이러한 소리 때문에 이유, 원인 이런 거 부사어입니다. 그까지 이래도 마찬가지야.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니까 이유, 원인 역시 부사어니까 둘 다 부사격 조사. 그다음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어. 놀은 대상이 알죠? 부사어인 거. 그다음 결혼했다. 역시 서술어의 대상은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부사격 조사. 5번이네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시간, 공간 이런 거 나타내는 게 서술어를 구체화시켜주는 거라서 주로 부사어가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주어로 쓰였죠. 학교가 우승했다 이런 얘기인데 단체 주어, 주격조사입니다. 그리고 본용어하고 보조용어는 일단 제가 내일 한번 정리는 해드릴 건데 얘는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정리를 해야 돼요. 보조용어이라는 게
용언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용언은 홀로 쓰일 수 있는데 뒤에 있는 용언은 앞용언 빼고는 아예 못 쓰이거나 아니면은 쓰여도 원래 의미와 달라지는 뭐 그런 거거든요. 약간 보조 용언이 앞에 있는 용언에 특정한 뜻을 더해주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몇 개 써놨는데 여기 나와요. 뭐뭐 하지 않다. 이제 앞에 있는 행위나 뭐 그런 상태에 부정하는 건데 않다. 보조 용언. 그다음에 하다. 여기 하다의 보조 용언으로 쓰이는 하다는 본용언으로 쓸 때도 있죠. 하다. 나는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하다.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어 기대, 바람. 뭐뭐 했으면 한다. 이렇게 할 때 나는 네가 뭐 과제를 다 해왔으면 하다. 이 영상을 보고 왔으면 한다. 이때의 하다. 이때의 하다는 바람이잖아요. 보조 용언이고. 왜냐면 나는 너희가 영상을 보고 왔으면 하다 해서 보고 왔으면 빼면 앞에 있는 보고 왔으면을 빼버리면은 하다만 가지고 나는 너희가 하다 안 되잖아요. 뭐 했으면 하다 해서 했으면 빼면 하다가 의미가 성립을 못하죠. 그래서 보조 용언이란 얘기입니다. 그다음 보다가 두 가지인데 경험. 그것도 한번 공부해봐. 이렇게 경험. 그 다음에 한번 먹어봐. 이렇게 그것도 경험이죠. 아니면은 그 걱정, 상태에 대한 걱정은 뭐뭐 할까봐 두려워 이렇게 할 때 나는 내가 이번 시험에 실패할까 봐 이때 실패할까 보다의 보아 그래서 이때는 걱정 그래서 걱정을 나타내는 보조 용어도 있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3단락 같은 경우는 본용어과 보조용어 연결할 때 수업 시간도 얘기했는데 개지고 이 정도는 아하고 어는 같은 용법이니까 뭐 먹어, 앉아 할 때 그 압니다. 개지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자꾸 구체화 시켜야 돼요. 그냥 그래 본용어과 보조용어도 어쨌든 본용어, 보조용어, 용어 두 개니까 용어과 용어이 결합할 때는 연결 어미가 와야지 이렇게 연결 어미 온다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있고 어떻게 쓰이고 이렇게 예문이랑 같이 자꾸 하는 습관을 들여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니까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보조적 연결 어미 뭐 됐고 그러니까 본용어과 보조용어니 원래는 뭐 보조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나온 것처럼 서술어가 세 개인 거야. 서술어가 세 개인데 보니까 보조 맨 앞에 건 무조건 본용어니 맨 앞에는 무조건 본용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에 보조용어니 나올 수는 없어요. 항상 앞에 본용어 하나 나오고 뒤에 더 두 개가 있다면 보조이거나 그다음 보조 본이거나 뭐 보조에서 보조가 두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본은 안 돼요? 본? 왜 안 되겠어요? 본 되죠. 본본본 돼. 본용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뺀 건 어쨌든 이 글이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결합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보조용어이 빠지는 경우는 얘기를 안 한 거죠. 그쵸? 본 왜 없겠어요.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그런 문장으로 쓰면 글을 못 쓰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36번 문제가 그거였죠. 보조용어의 품사. 형용사냐 동사냐. 용언이니까 형용사 아니면 동사인데 다 나와 있어요. 않다는 앞에 있는 본용어의 품사에 따라 달라진다. 얘가 형용사면 형용사. 동사면 동사. 됐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보조용어 보다는 의미에 따라서 그치? 이제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비 같은 경우에 보다가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야단 맞을까봐 그래서 걱정을 나타낼 때는 형용사라고 했고 경험을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할 때는 동사라고 했으니까 뭐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틀렸으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좀 게으른 겁니다. 36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37번. 사실 37번의 핵심은 뭡니까? 그냥 이게 본용어냐 보조용어냐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던져서 버렸다. 배다. 알지? 사과를 배다. 버렸다. 그런 행동을 끝냈다. 보조. 설마 이걸 버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먹어치우고 일어났다. 누가 봐도 치우다. 설마 먹고 치운 거겠어요? 아니, 먹어치웠다. 그런 행동을 했다. 그치? 그래서 보조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치우고는 보조용언이니까 됐죠? 치우고 보조용언이다. 이렇게 깨어있어에서 있어만 보조. 행복했다는 본. 앉아있게 생겼다. 이게 이제 보조인데 보세요. 앉아있다. 뭐뭐 하고 있다. 아니면 있다. 서 있다. 앉아있다. 있다. 이때
진행이나 완료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이거든요. 뭐뭐 하고 있다, 뭐뭐 있다, 서 있다 할 때 앉아 있다처럼. 그리고 이제 생겼다는 이때 나는 애인이 생겼어. 이게 아니고 애인이 생겼다. 이렇게 할 때는 본용언인데 이때 생겼다는 뭐뭐 하게 생겼다. 추측. 앞에 있는 그치?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한 추측. 앉아 있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추측해서 이때 생기다는 얼굴 생김새도 아니고 뭐가 만들어졌다도 아닙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아. 뭐뭐 하게 생겼네. 고생하게 생겼다 해서 추측의 의미의 보조용언. 혼자서 못 쓰이죠. 나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의자에 그쵸? 의자에 생겼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먹고 싶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먹고 싶다. 소망, 싶다. 되었다. 뭐뭐 하게 되다. 피동. 피동의 의미의 보조 용언인데 얘도 이제 본 보조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제가 지금 별표치고 뭐라고 써놨는데 이 문제를 풀었으면 머릿속에 이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보조 용언의 종류에서 뭐뭐 버리다, 먹어버리다, 먹어치우다, 그다음에 서 있다, 앉아 있다 할 때 있다, 그다음 뭐뭐 하게 생겼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지 않다, 뭐뭐 보다, 먹어보다의 보다, 먹어보다 경험. 이런 정도가 보조 용언의 종류라는 걸 좀 정리해 놓고 이런 게 보조 용언이구나 라고 자기를 좀 납득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누가 구체적 사례를 더 많이 알고 있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문법은 딱 두 파트예요. 제가 볼 땐 하나, 원리에 대한 이해. 원리에 대한 이해 누가 더 많이 하는가. 예를 들어 뒤에서 얘기를 할까 말까 이건 수업 시간에 할 것 같긴 한데 중세국어 때 모음조화. 모음조화가 뭐냐 이걸 모르면 못 풀어요. 애초에 중세국어 15, 16세기 때 모음조화 있었는데 15세기, 16세기 아무튼 중세야. 근데 모음조화에서 모음조가 뭐지? 이런 게 이론적인 거죠.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있는데 모음에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결합한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뒤에 적용을 하는 훈련, 구체적 사례 이런 거를 또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 사례가 나올 때마다 본용언, 보조용언, 개념은 알지. 개념은 용언이 2개 혹은 3개 나올 때 보조적 의미, 그러니까 본용언 없이는 혼자 쓰일 수 없거나 아니면 본용언의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거나 이런 경우에 보조용언이다 라고 알고 있어도 이 보조용언이 도대체 뭐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딱 봤을 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런 구체적 사례들을 좀 많이 챙겨 읽어본 사람하고 다르겠죠? 적용할 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조 용언이 이런 게 있군 하고 좀 구체적으로 예를 써 놓고 한번 이런 게 보조 용언이다라고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8번은 제가 안 한다 했어요. 용언의 활용은 내일 합니다. 나머지는 어디 보자. 39번 바로 갑니다. 제가 썼어요. 지금 제가 쓴 거에 집중하세요. 보조사가 약간 스탑해놓고 보는 거야. 보조사가 이렇게 한 10개 정도 많이 나오는 게. 그치? 그리고 이제 개와 고양이에서 접속조사한 거 아시죠? 끝. 나는 너밖에 몰라 할 때 그 너만 나는 너밖에 몰라는 이제 너만 안다 이런 얘기인데 너만 내 관심사다 이런 얘기인데 둘 다 배제의 의미의 보조사죠. 배제. 나는 너만 사랑해. 난 너밖에 사랑.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둘 다 배제인데 밖에라는 말은 너밖에 몰라 이렇게 할 땐 약간 부정적인 말하고 함께 온다는 거 뭐 그 정도? 40번도 그때 했던 문제 했던 얘기입니다. 부사가 관형사와는 다르게 부사는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이나 수식해주는 품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뭐 별건 아니고 너네는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 정도 문장 수식하는 문장 부사 정도는 좀 잘 알아놓으면 좋겠고 문장 부사가 지금 2개가 나왔어요. 나 이제 내일 얘기할 거야. 이 정도 외워야 돼. 문장 부사 그러면은 과연, 설마, 다행히, 제발 뭐 이 정도는 좀 외워라. 이거 나오면 제발은 사실 잘 안 나와. 과연, 설마, 다행히 이 3개 중에 하나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는 위치가 되게 이동이 자유롭다는 얘기도 했어요. 설마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 문장 전체 수식하네. 나에게 설마 맞는 옷이 없을까? 나에게 맞는 옷이 설마 없을까?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 설마? 이런 식으로. 됐지? 부사가 약간 관형사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문장에서 위치를 좀 이동할 수 있다 정도. 관형사는 절대 못 바꿔요. 관형사는 반드시 체언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네는 나머지는 빨리가 부사라는 거 알아야 돼. 그래야 매우가 빨리를 수식한다는 거 알아서 여기서 이제 아이고 잘못됐구나. 매우가 왜 빨리인데 빨리 수식하는데 용언이야? 빨리는 부사인데. 빨리 부사죠? 용언 아니죠? 예. 이거 빨리를 형용사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빠르 플러스 이라서 부사 파생 전미사 이나 히가 붙으면 부사로 파생돼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되고 바로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바로는 만약 뒤에 체언이 오면 바로 옆, 바로 뒤, 바로 앞 이런 식으로 체언 오면은 체언 수식하는 좀 레어한 케이스인데 체언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예요. 얘기했어요. 아주 부사입니다. 아주 새 옷 할 때 새 관용사잖아. 니은에 리을에 아주 새. 그 다음에 얘는 41번 제가 이제 다 필기해놨는데 그러니까 추가적인 예도 좀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A하고 B가 해서 이 사과 그 책. 자 책이나 사과 체언이죠. 체언 수식하니까 관형사인데 이제 이런 걸 지시관형사라고 해. 지시부사, 지시관형사, 지시대명사. 내일 얘기 또 하겠지만 보통 저 계열이라고 하죠. 이런 저런 그런 이리저리 그리 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지시관형사 하면 저 이렇게 세 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 시 이거 지시대명사거든요. 가끔 지금 바로 그 생각 드신 분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했을 때 공간을 의미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공간. 근데 지시부사 아닌가요? 부사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하는데 밑에 D하고 비교해 보세요. D하고 이리 그리 저리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이리 그리 저리 이게 이제 부사입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제가 써놨어요. 대명사는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의 가장 큰 특징 체언이기 때문에 조사가 격조사 붙습니다. 격조사가 붙는 게 당연해요. 생략돼 있어도 약간 붙이면 자연스럽게 그게 됩니다. 그래서 격조사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그리는 부사인데 부사는 격조사 못 붙여요. 이리에 와봐. 보통 부사어가 애잖아. 에서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 가, 여기서, 여기로 이게 다 되는데 이리에서 그치? 안 되죠? 이리 가, 안 되죠? 그래서 지식 부사입니다. 격조사 못 붙으면은 부사인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사에는 격조사는 못 붙어요. 보조사는 붙어요. 보조사는. 이거 근데 지금 그 생각을 해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리로는요? 이리로 와. 선생님 아까 여기로 와 할 때 그 로는 격조사, 부사격조사 로가 붙는다고 했다면 이리로도 되잖아요. 아니요. 이게 참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수능에선 안 나오는데 내신에선 나온 적이 있어. 이때 이리로는 이 로가 놀랍게도 격조사가 아니에요. 격조사 아닙니다. 아니요. 그럼 뭐예요? 이게 강조의 접사야. 아이고. 강조의 접미사라서 이리로 자체가 그냥 새롭게 파생된 부사예요. 그러니까 뭐 대명사의 조사 붙고 이런 게 아니라 로 자체가 조사가 아니고 강조의 접미사야. 강조 접미사라서 이리도 부사고 이리로와 할 때 이리로도 부사예요. 둘 다 부사예요. 이런 거는 너무 까다로우니까 수능에선 나오긴 힘들어요. 너네는 그냥 여기 가, 여기로, 여기에서, 시에서 여기, 저기, 거기. 이건 안 써놨네. 여기 지시대명사, 여기, 저기, 저기가, 그 다음에 거기가 됐습니까? 거기가 내 고향이야. 여기가 내 고향이야. 저기가 내 고향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지시대명사는 격조사 붙는구나. 부사는 못 붙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 나오죠? 42번은 제가 쓴 거 그냥 보고 하세요. 알겠죠? 그냥 품사 나누는 거니까 한번 나눠보시고 수사 알죠? 수사는 관형사와 다르게 뒤에 조사가 붙습니다. 알겠죠? 관형사는 절대 조사 못 붙어요. 근데 4번에 아홉이 이거만 할게 답만 수사잖아요. 아홉은 수사잖아요. 명사잖아요. 학생은. 근데 이건 지금 같은 품사 아니죠? 이거 완전 기본적인 거 낸 거예요. 품사 그럼 구품사, 수사, 명사, 대명사 뭐 이렇게 동사, 형용사. 근데 디귿에 따라 나눈다고 해서 품사로 나누라고 했는데 이제 아홉하고 학생이 같은 품사라고 한 건 뭘 헷갈리길 바란 거냐면 아홉하고 학생은 품사는 같진 않은데 기능에 따라 나누면은 둘 다 체언이잖아. 그치? 수사, 명사는 둘 다 체언이잖아. 그러니까 디귿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니은에 따라 나눴으면 얘네는 같은 기능으로 묶이지. 그치? 같은 체언이니까. 근데 이제 품사로 나누면 당연히 달라지죠. 명사하고 대명사하고 수사는 다 다른 품사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를 냈고요. 자, 오늘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사실 되게 단순한 문제 같은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품사와 문장 성분,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이 사실은 1, 그러니까 약간 쌓여 있는 거야. 누적되는 거야. 형태소에 대한 지식까지 누적되는 건데 원래 문법이 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떠내 뭐야? 왜 이래? 뭐라? 죄송해요. 너네 접사와 부사파생 접사, 부파죠. 그 다음에 부사형 다 안 쓸게요. 팔이 아파서. 부사형 어미 차이 알지? 알지? 얘는 부사로 완전히 바꿔준다. 그 다음 당연히 부사 됐으니까 부사어고, 얘는 부사형 어미 붙었어? 뭐 관형사형 어미 붙었어? 그럼 당연히 얘는 품사는 그대로 동사나 형용사다. 근데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 기능해. 뭐 관형어 기능해. 알겠지? 됐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나 희는 부사 파생 전미사니까 부사로 바뀌는 거야. 개나 도록은 부사형 어미. 그 다음에 은는 을던 니은 리을도 관형사형 어미야. 그래서 어미가 붙으면은 품사 그대로 유지하는데 부사형 어미 붙으면 부사어가 되고 성격만 바꿔주죠. 품사는 유지되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붙으면 관형어가 되긴 한다. 하지만 품사는 그대로 동사나 형용사. 자, 그렇게 해서 기억. 새로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쓰진 여기 써놨는데 옆에다 위에다 써놨죠. 근데 그냥 그거 되도록 안 보고 그냥 해보세요. 본인이 직접 뭐 미리 해놨어야 되지만 기억 그럼 새롭다. 형용사네. 근데 새로운 해서 관형사형어미 은 붙었으니까 얘는 품사는 형용사고 문장 성분 관형어구나.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구나. 그 다음에 새는 애초에 품사 관형사. 그래서 관형어. 그치? 그 다음에 디귿 빠르게 빠르다 빠르게 부사형 어미 붙었네. 역시 품사는 그대로 형용사. 문장 성분은 부사어. 성격 바꿨으니까 전성어미. 빨리 빠르 플러스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붙었네. 빨리 완전히 부사로 파생. 부사어. 됐죠? 그렇게 되면 답이 2번이 나옵니다. 말했지만 어미와 접사 차이 구분하는 거예요. 부사 파생 전미사랑 부사형 어미 구분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44번은 이게 그냥 말만 보세요. 얘도 활용이긴 한데 얘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되게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 이런 느낌도 아니야. 그냥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어미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니? 조건에 대해 알고 있니? 얘네 원래 형태 뭐야? 원래 형태 어간의 끝에 받침이 뭘로 끝났어? 라고 해서 그것만 알면 돼. 기본 형태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돼. 뭔 말이면 여기서 어간이 시들다, 그 다음에 낯설다, 내밀다, 물들다처럼 어간의 리을로 끝났을 때는 관형사형 어미 붙을 때 리을이 탈락하고 니은이 붙어요. 시든, 낯선, 내민, 물든, 녹슬은 이렇게 안 하고 녹슨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어간이 리을로 끝나야 돼. 근데 2번은 깨닫다잖아. 원래 깨닫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디귿 불규칙 활용에 대한 얘기인데 깨닫다, 깨달은 해서 어간의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불규칙 활용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은 그거 몰라도 그냥 와 깨닫다만 디귿이네. 어간의 받침에 리을이 아니네. 2번만 깨달으니 맞군. 이게 깨단 그럼 이상하잖아. 깨단. 그쵸? 그거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45번.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뿐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뿐이 난 너뿐이야. 그러면 여기 뿐 공이에서처럼 조사고 난 너뿐이야. 난 보통 이제 의존명사 그럴 뿐이야. 공부할 뿐이야. 뭐 이번처럼 뭐뭐 했다 뿐이지 이런 식으로 띄어쓰는 앞말과 띄어쓰는 의존명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남한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남한에서는 이렇게 뿐을 품사를 서로 다르게 해서 의존명사일 때와 조사일 때로 나눈단 말이에요. 품사가 다르면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단어 맞습니다. 서로 다른 단어예요. 품사 다르면. 그래서 표제어가 서로 다른 단어라는 게 뭐냐면 표제어가 두 개로 실려 있는 거예요. 의존명사뿐과 조사뿐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라는 개념을 하나 해볼게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내가 지금 표제어 두 개라고 했어요. 뿐이 의존명사일 때랑 조사일 때랑 품사가 다르니까 이때 이제 표제어로 두 개로 나누어서 실었다. 서로 다른 단어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의미에 따라서, 품사에 따라서. 두 번째는 다이어라는 개념인데 다이어. 우리나라 단어들은 거의 모두 다 다이어예요. 거의 모두 다. 그래서 의미가 두 개 이상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앞에 있는 걸 중심음이라고 하고 맨 앞에 있는 걸 중심음이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것부터가 주변음인데 얘는 사실은 의미가 두 개밖에 없어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동사나 형용사를 보면은 다이어가 되게 많아요. 밝다 있죠. 밝다. 날이 밝다 할 때 밝다.
발달의 사전에 찾아보시면 얘가 의미가 한 8개, 7개 나와요. 8개, 7개 나오는데 어쨌든 맨 앞에 1번으로 나오는 게 중심 의미고 나머지는 다 주변 의미라고 합니다. 중심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뜻이 2개 이상 나오는 거, 뜻 1, 뜻 2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걸 다이어라고 해요. 자, 북한에서는 근데 이제 뿐이 보면 알겠지만은 표제어 한 개야. 표제어 한 개야, 한 개. 한 개란 뜻이야. 표제어 한 개. 표제어 한 개고 얘는 그냥 품사를 하나로 봐. 근데 사실 쓰이는 용법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사라고 쓰이는 거를 얘네는 그냥 아유 다 묶어. 좀 간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불완전 명사로 묶어버려. 조사로 따로 띄지 않고 의미만 2개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북한 말을 보면은 뿐이 불완전 명사,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의존 명사인데 얘는 딱히 조사라는 품사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제어는 하나야. 하나의 단어라 이겁니다. 뿐이 표제어 하나, 의존 명사, 불완전 명사라는 품사 하나.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보면 의미가 1번, 2번 2개 나왔죠? 그래가지고 얘도 다이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이어.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건 답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남한에서는 저희 남한에서는 여러분 남한에서는 의존 명사로 쓰일 때 당연히 띄었어요. 그러니까 자립 형태소로 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조사일 때는 자립 형태소로 못 쓰입니다. 띄어쓰기 안 하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거 없어. 그따구 없어. 그냥 무조건 붙였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붙여 쓰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다른 말에 의존하지 않고 띄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근데 이제 5번을 보시면 바꿔 썼죠. 그쵸? 나에서는 카에서와 달리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로 썼다고 했는데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그쵸? 자립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라서 그쵸? 짜증나는 문제긴 한데 애초에 제가 우연적 해놓고 제가 문제도 그렇게 냈어요. 우연히 이때 적이 붙어서 전미사입니다. 우연적 전미사인데 관형사야 명사야 이렇게 2개로 해놓고 관형사 아니면 명사 이렇게 해놓고 예문을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나눠준 거야. 둘 중에 하나는 관형사고 둘 중에 하나는 명사로 쓰인 건데 그럼 이제 뒤에 조사가 붙었다. 조사 붙었다. 그러면은 명사. 조사가 안 붙었다. 그럼 관형사. 왜냐면 그게 이제 제한을 그렇게 줬거든요. 문제에서. 우연적은 관형사 아니면 명사야. 예문을 2개로 나눠줄게. 한쪽은 관형사고 한쪽은 명사야. 이런 전제에서 어느 쪽이 명사게? 그럼 아이고 조사가 붙은 게 명사겠구나. 이렇게. 알겠죠? 관형사에는 조사 못 붙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우연하다의 하가 형용사 파생 전미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연하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형용사 파생 전미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사 파생 전미사에서 우연히는 부사가 맞죠. 이 정도입니다. 2번 보세요. 우연적이었다. 이때는 우연적이다. 서술격 조사이다 붙어서 했었죠. 수업 시간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명사입니다. 조사가 붙었잖아요. 관형사 아니죠? 명사죠? 나머지는 설명했고요. 하다가 전미사 맞습니다. 형용사 파생 전미사예요. 그다음 5번에 우연하게 우연히 둘 다 부사어 기능하니까 똑같죠. 우연하게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되잖아요. 여기서 뭔가 멈칫하면은 또 문제를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뜻이 같아. 우연하게와 우연히는 둘 다 부사어로서 서술어 수식할 수 있고 뜻도 같아. 뜻도 이제 똑같아. 다만 여기서 이제 품사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뜻만 같은 거지 내가 품사 같다고 그랬어? 참고로 우연하게는 여전히 형용사고 우연히는 완전히 부사입니다. 얘는 형용사고 근데 품사하고 상관없이 뜻은 같습니다. 쓰임은 같죠. 둘 다 부사어니까. 맞는 말이죠. 47번 이것도 쓴 거 보고 하세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요. 밝은 잡았어. 둘 다 용언이잖아요. 아까 그 했던 문제 뭐였더라? 아홉하고 학생이 같은 품사다. 그거에 약간 또 다른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품사에 대한 이해. 밝은은 형용사, 잡았어는 동사니까 디귿, 즉 품사로 나누면 다르지만 니은이 뭐야? 기능이거든요. 둘 다 용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용언이니까 같은 부류 아니죠. 니은의 기준으로는 같은 용언입니다.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활용은 내가 내일 한다고 했고 넘어가 볼까? 네,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내일 해드릴 건데 이미 푸시였으면 확인해 보세요. 필기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그다음 52번 간단하게 본용언 보조용언.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한 건 다 보조용언인데 일단 이게 왜 보조용언인지는 잡아. 1. 서술어 맞습니다. 주다, 두다, 적어두다 할 때 두다. 여기 두 번째 니은에 적어둘 만하다 할 때 만하다. 보았다, 뭐뭐 보았다, 읽어보았다 할 때 보다, 뭐뭐 보다, 읽어보다, 먹어보다, 공부해보다 이런 거. 뭐뭐을 듯하다. 이제 리을에 뭐뭐 할 듯하다. 공부해보아라. 아까 공부해보다 했지. 뭐뭐 해보다 미음에서 뭐뭐 해보다 보다. 경험의 의미죠. 미음은 아까 했었죠. 지금 나왔던 게 몇 개 또 겹치는 거 아시죠? 보다 같은 경우에 어떤 먹어봐라, 공부해봐라 이렇게 경험해보다. 경험의 의미가 있는 보조용언 보다란 뜻이야. 품사는 동사였고 걱정. 나는 뭐뭐 할까봐 걱정이 할 때 그때 보다는 걱정의 의미일 땐 형용사라고 했다. 뭐 이런 거 좀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고 내 말은 이제 그거 보조용언 제가 지금 민트색 뭐죠? 민트색으로 체크한 이게 보조용언이다. 그것부터 출발하세요. 이거 보조용언인 거 납득하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 쓰이고 앞에 나오는 말에 특정한 의미를 더 부여해 줍니다. 서술어긴 한데 용언이긴 한데 서술어긴 한데 같은 얘기야. 용언, 서술어로 쓰였어요. 그치만 보조적이다. 혼자서는 못 쓰인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쉽지. 나머지는 봐봐. 2번에 위에 나온 거 그대로 내가 체크해놨어. 저기 형광펜으로 체크했죠? 보기에서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2번 나왔는데 니은에 적다가 본용언 뭐뭐 두다 먹어도 할 때 두다 이땐 이 놓다 두다가 아니거든. 어디에 놓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조용언 맞고요. 보조용언이 2개가 나왔어요. 보조용언이 2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앞에 있는 보조용언만 본용언에 붙였을 수 있다라고 저렇게 눈 시퍼렇게 나와 있는데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는 오히려 약간의 디테일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제 실제로 굉장히 공부 꼼꼼하게 하고 잘했던 친구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나한테 질문했던 건 그거였어요. 다시 없으리 선생님 합성어예요? 물론 합성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 말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야. 4번에서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다시 없으린 뭐 이게 합성어인가 이런 걸 생각 안 해도 그냥 합성어라고 했으니까 듯하다를 암용어니 본용어니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는 보조용언 붙여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내 말은 뭐냐면 얘가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야. 내가 모르는 걸 정리한 거야. 이 문제에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문제는 2번이라고 해서 맞았는데 나는 다시 없으리란 단어가 합성어인 거를 생각 못 했는데 이 문제를 보기 전엔 다시 없다 이런 단어가 있어서 다시 없을 기회 해가지고 이게 합성어라는 생각을 못 했네. 그리고 걔가 했던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이거 그래 합성어라고 나왔잖아. 합성어 맞아. 선생님 그러면은 다시 없을은 아직도 기억나네. 통사적 합성어인가요? 그래서 네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통사적 합성어인가요? 이렇게 다 계속 정리해 보는 거야. 배웠던 거를. 통사 맞죠? 왜냐면은 다시가 부사고 그 다음에 없다가 서술어거든요. 서술어 즉 용언 앞에 부사가 쓰였다. 이거는 일반적 문장 구조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부사와 서술어의 관계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됐으니까 통사가 맞다. 1등급 나왔을 것 같지 않습니까? 노력에 의해서 1등급이 나오는 친구였어요. 그런 게 또 기억이 나요. 이렇게 했던 문법 할 때 네가 몰랐던 거 다 체크해라. 다 정리해라. 꼭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 문제를 맞추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많이 맞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선지를 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네가 몰랐어. 이 선지가 답은 아니지만 그냥 네가 몰랐던 거 이런 거 다 옆에다 체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던 공부를 했던 한 1년, 2년 그렇게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죠. 자, 공부해 보아라. 그래서 공부하다. 알죠? 얘기 안 해도 되죠? 이제 바로 나오죠? 공부하다, 청소하다, 동사 파생 전미사. 다시 얘기하는데 하다가 전미사로 쓰일 때는 동사도 만들어줄 수 있고 형용사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쓰이는 거예요. 이제 어떤 품사가 됐냐 봐야지. 53번. 그쵸? 안 해도 되겠죠? 이걸 틀린다는 건 굵은 소금의 굵은이 동사라고 생각하면 틀려요. 약간 디테일은 있죠.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은, 는이 보조사라는 거 꼭 나온다. 은, 는은 보조사예요. 보조사. 근데 격조사라고 했죠. 들렸죠? 나머지 다 써놨어요. 아주 또 나왔던 거 또 나온 거야. 아까는 아주 새였어. 아주 새 것 할 때 아주 새차. 그치? 또 나왔지? 어른 되어서 또 나왔지? 되다 아니다 앞에는 보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미였다. 이거 장미이었다. 이것도 제가 준 그 추가 문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 장미, 학생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 붙고 거기에 이다는 예외적으로 활용이 되잖아. 그래서 장미이다 해서 장미이었다라고 해서 활용이 된 케이스야.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서 활용된 케이스죠. 그래서 어미랑 직접 결합한 게 아니라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고 이다의 이와 결합하고 중간에 어시 들어간 케이스다. 어미와 직접 결합한 거 아니다. 서술격 조사 이다랑 결합했다 먼저. 괜찮아? 그 다음에 수사 또 나왔네. 한두 세네 하면은 수관형사. 와, 한두 세네 못 외워도 외웠으면 좋겠어. 솔직히. 한두 세네 하나 둘 셋 넷. 한두 세네 하나 둘 셋 넷. 이거 구분. 수사하고 수관형사가 1, 2, 3, 4를 의미하는 숫자 나타낼 때는 형태가 달라서 형태만 봐도 관형사 수사 구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 몰라도 일단은 새 말이라고 했으니까 뭔지 알겠죠? 수관형사죠. 간단하네요. 어이구. 55번도 얘는 딱 보니까 얘가 조사냐 의존명사냐 앞에 있는 말 해서 앞에 있는 말 해놨죠. 보세요. 봉사 채연 도울 관형어 도울 돕다에 도울 돕다 형용사에다 아니 돕다 동사에다가 을 그래서 비읍이 모음 만나서 우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도울 불규칙 활용이니까 너 채연 때 명사 채연 이렇게 해서 여기 명사라고 해놨는데 뭐 채연이지 당연히 명사니까 채연이지 명사라고 했던 채연이라고 했던 자 채연이 오면은 조사니까 붙여 쓰는 말 몇 개 나옵니까?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겁니다. 보다가 비교 부사격 조사라는 거 외웠어도 좋아요. 나는 너보다 나는 너보다 뭐라고 할까? 나는 너보다 국어를 잘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지문인데 얘는 중세국어랑 같이 나오긴 했는데 중세국어가 지금 모음조화 얘기가 나와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할게요. 일단 써놓긴 써놨어요. 모음조화 양성모음 모음의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확인을 먼저 하시고 이건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그냥 바로 57번 갈까 하다가 잠깐만 1번 1단락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국어 다 아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모르는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명사파생 전미사가 음이 있잖아요. 미음, 앞말에 받침이 없거나 아니면 앞말이 리을로 끝나면 알다의 알, 살다의 살처럼 리을로 끝나면 알겠죠? 바로 미음으로 들어가니까 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히 동사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고 예문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쓰라는 거예요. 원래 원형이 뭐냐? 원형을 밝혔으니 뭔지 아시죠? 뭔지 알겠지? 웃음 할 때 웃음 이렇게 쓰지 웃음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어 적기 하지 말라고 발음 나는 대로. 근데 왜 원형을 밝히냐? 이거를 이제 처음 보는 얘기일 텐데 별건 아니고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이렇게 품사가 바뀌었을 때 동사 형용사 품사 바꿨을 때 1. 명사 파생 전미사 미음은 일단 현대국어에서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전미사라는 거야. 그게 조건이야. 딱 보면은 얘 많이 쓰니까 미음 이렇게 붙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이걸 보고 아이고 누가 봐도 바로 형태소 분석 바로 해놓을 수 있잖아. 왠지 알아? 너네가 다 알거든. 너네가 다 알 만큼 여러 어간에 쓰이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국어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전미사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뭐 할 때요? 형태를 밝혀줄 때. 발음대로 안 쓰고 형태 밝혀줄 때 전미사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 명사의 경우 원형을 밝혀준다. 발음대로 쓰지 않는다. 이거의 조건이 첫 번째가 많이 쓰이는 전미사. 우리가 알고 있는 전미사일 것. 2. 그 어간의 본래 뜻을 유지하고 있을 것. 그래서 믿음 그러면 어간의 뜻이 유지되죠? 그 두 가지의 조건이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조군이 있어요. 무덤이 대조군인데 CF라고 합시다. 무덤은 묻어미거든요. 근데 이때 이 어미 여기 보세요. 어미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해요. 현대국어에서. 뭔 말이면 널리 쓰이지 않는다. 아까 그 여기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고라는 조건에서 벗어나요. 원형을 밝혀주려면 현대국어에서도 계속 쓰여야 되는데 여러 어간에 결합해야 되는데
무덤할 때 어미 지금은 안 써. 그래서 1번 조건, 원형을 밝히는 조건에 벗어나. 그래서 그냥 발음되는 대로 쓴다. 무덤 이렇게 쓴다. 일단락이 좀 중요해서 일단락 정리해봤어요. 다시 명사 파생 전미사 붙어서 만들어진 말을 원형을 주로 밝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원형 밝히는 이유 1. 누가 봐도 현대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미사라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어간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을 것.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지금 안 쓰이는 중세국어 때 쓰이고 지금은 안 쓰이는 전미사를 썼거나 그러니까 너희 입장에서는 이거 전미사 맞아? 명사 파생 전미사로 쓰이고 있는 거야 라고 구분하기 힘든 경우야. 무덤처럼 엄처럼 지붕에 이런 거 있어. 집웅인데 지금 안 쓰잖아.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간의 본뜻에서 약간 멀어졌을 때 그게 뭐냐면 이 얘기가 지금 여긴 안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지면은 소리 나는 대로 쓰거든요. 원형을 안 밝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에 거는 액세서리에 목걸이가 있고 목에 거는 목걸이 그 다음에 이 병 중에 목걸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건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걸리는 병입니다. 볼거리도 있어요. 볼 이렇게 붙는 병인데 볼거리, 목걸이 이렇게 할 때는 그 병의 의미거든요. 그럴 때는 이 경우는 뭐냐면은 두 번째 어간의 본뜻이 걸다 어디 걸다 해서 목에 걸다 의미가 유지되니까 목걸이라고 쓰는 거고 목걸이는 목이 아파요 목걸이에 걸렸어요 이렇게 할 때는 병에 걸리다 의미이기 때문에 목에 걸다가 아니잖아 병의 의미잖아. 어간의 원형에서 아니 어간의 원래 의미에서 본뜻 어간에 걸다라는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얘는 그냥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얘기했던 건 나는 오늘 오늘 좋은 꿈을 많이 이거로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앞에 있는 꿈은 명사고 좋은 꿈을 많이 뒤에 있는 꿈은 제가 동사라고 했어요. 왜냐면 둘 다 꿈이지만 앞에는 관형어의 수식 받으니까 명사가 된 거고 뒤에 많이 해서 많이 꿈의 꿈은 부사의 수식, 부사어의 수식 받으니까 여전히 서술성이 있는 부사의 수식 받으니까 부사어의 수식이나 서술성이 있는 동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명사형 어미에도 똑같이 음이 있어서 형태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앞에 어떤 말이 수식하는지를 봐라. 이렇게 시원한처럼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관형어 수식 받으면 얘는 명사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웃음은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는데 부사어의 수식을 받죠? 그럼 얘는 동사나 형용사. 여기선 동사네요. 용언이란 얘기죠. 부사어의 수식 받으면 서술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겁니다. 서술성 이해하시죠? 동사와 형용사의 성격, 서술해주는 성격, 대상의 속성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얘가 형태는 똑같은데 품사가 뭐야? 그래서 파생 명사야? 그럼 명사 파생 전미사 붙은 거고 품사가 여전히 동사나 형용사야? 그럼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건데 그거 구분할 때 앞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말의 성분을 봐라. 됐죠? 관형어냐 부사어냐 수식해주는 말이. 그리고 나서 중세국어인데 중세국어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합시다. 일단 필기는 해놨어요. 필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중세국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얘도 다 써놨어. 제가 57번 문제의 핵심이 앞에 누가 어떤 말이 꾸며주냐 문장 성분이 뭐냐 꾸며주는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 뭐냐 이거라고 했는데 고난도 의 이거 보자마자 관형격 조사 의 붙였으니까 관형어 이렇게 나오는 게 내 꿈인데 잘 쳤다 잘 부사어 그 다음 차가운 관형어 그의 관형어 그치? 그 다음에 조용히 부사어 이나히 붙었으니까 많이 부사어 이나히 붙었으니까 전적 의로가 부사격 조사입니다. 의로 부사격 조사 붙었으니까 부사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니은이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선생님 둘 다 명사잖아요? 예, 둘 다 명사죠. 관형어 수식 받으니까 둘 다 명사인데 다만 자 여기 1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검은 죽엄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안 쓰이는 전미사입니다. 지금 잘 안 써요. 그치? 이런 거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형태를 안 밝혀주고 소리 나는 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에요. 죽음의 음은 주검과 달리 밝혀 적어요. 왜요? 지금 쓰니까. 잘 쓰고 있고 어간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검은 엄은 무덤처럼 엄은 지금 안 써.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써준 거야.
원형을 밝혀 적는 조건 두 가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리을에서 암 볼까요? 많이암,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죠? 얘는 여전히 동사입니다. 됐고요. 그때 얘기했던 거네요. 명사형 어미든 뭐 부사형 어미든 어미, 관용사형 어미든 전성 어미는 다 어말 어미니까 어말 어미 앞에는 선어말 어미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예전에 나왔던 거 그거였어요. 집에 할아버지가 집에 오기가 싫으시대 라고 할 때 할아버지니까 여기다가 집에 오시기가 싫으시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이때 기는 명사형 어미니까 명어라고 할게.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치? 근데 막 이런 건 안 돼. 봐봐. 달리기. 오늘 달리기 시합이 있다. 누가 봐도 얘는 명사 파생 접미사거든요. 접사인데 얘는 접미사니까 선어말 어미 못 들어가죠. 막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동생이 오늘 달리기 시합했대. 오케이 좋아.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 경로당에서 달리시기 시합을 하셨대. 안 돼요. 왜? 아까는 오시기가 싫어. 집에 오시기가 싫대 되잖아요. 얘는 어미니까. 기가 어미니까 돼. 근데 달리기의 기는 접사잖아요. 누가 봐도 명사니까 할아버지가 달리시기 시합을 했다. 안 되는 거예요. 58번은 사실 관형절을 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관형사절, 관형절 괜찮아. 왜냐면은 이거 하나만 기억해. 딱 하나. 관형사절 안긴 문장의 종류인데 관형사형 어미 은는 을던 니은 리을 붙으면 다 관형절입니다. 은는 을던 니은 리을 붙으면 다 관형절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제 관형절만 찾아봅시다. 조건이 3개네요. 1. 관형사절이 꾸며야 되고 그게 명사여야 되고 뭐 관형절이니까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야 되고 그래서 부사격 조사 이렇게 에게, 에서, 로 여기다 쓰면 아까 보다도 있었잖아요. 예, 보다 좋아요. 이런 것들 생각났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관형사 절, 은는, 은던, 니은, 리을이 붙는 용언을 찾자. 얘는 안 되지? 얘도 없지? 그치?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이렇게 주어진의 진, 마른 애는, 공부하는 애든, 여기 니은하고 는 보이지? 이것만 맞아. CD. 일단 관형절. 그다음 명사 꾸며주는 거. 명사는 다 명사 꾸며주고 있어요. 문제, 상태, 명사에 체크해줄게. 관형절이 꾸며주고 있는 어떤 문제? 너에게 주어진 문제. 어떤 상태? 머리가 덜 마른 상태. 어떤 친구?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자, 여기까지는 다 좋아. 근데 이제 조사지. 남는 건 조사야. 조사는 색깔 바꿔서 조사 보시면 많은 보조사. 로가 부사격 조사.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은 보조사.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얘는 간단하게 말할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품사, 구품사가 뭐가 있고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중세국어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현대어 풀이만 보면 풀리는 문제긴 해요. 근데 오히려 어려운 건 사실 최종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게 얘가 지금 품사에 대한 설명하고, 품사 통용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가치라는 말이 품사 통용 얘기했죠. 형태가 같은데 문맥적 의미에 따라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치를 예로 든 거죠. 가치가 할 때 가치는 부사야. 근데 소같이 일한다. like 소, like의 의미. 이때는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부사하고 조사로 둘 다 쓰인다. 품사 통용이다. 근데 이게 중세에도 있었다. 근데 중세는 선생님 한자도 있고 막 청한이의 막 아닙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현대어 풀이 보고 약간 1대1 대응해서 어느 누가 어느 니 청한이 전 한자를 모르는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느만 보시면 돼요. 어느 니 누가 청하니 청한 것입니까? 그래서 현대어 풀이 보고 푸는 거라서 하나도 어려울 거 없고 그리고 얘는 최종적으로 어느가 여기서 현대어 풀이에서 어떻게 쓰였나? 여기서는 어찌. 그 다음에 어느는 어느 것, 어느 플러스 리을인데 어느 것으로 쓰였으니까 자 이때 기억의 어느는 어느 누가, 어느 사람, 어느 것 이렇게 할 때 관형사입니다. 그 다음 그게 어려워. 어느가 여기서 관형사다. 어느 누가 해서 누를 꾸며줘. 누가 뭡니까? 어느 누가 해서 누가. 이때 대명사죠. 그래서 대명사예요. 누구 할 때 누야. 그래서 관형사, 부사, 어찌가 부사인 건 아시겠죠? 니은의 어찌, 그 다음에 어느 것. 이게 좀 어려운데 어느 것 얘는 대명사예요. 어느 것. 그치? 대명사처럼 쓰였죠. 그치? 여기 나오잖아요.
어느가 명사를 대신해서 대명사로 쓰였다고. 어느가 어느 것. 그치? 대명사. 그래서 이렇게 품사 통용이 있었다. 응? 현대국어에서는 어느는 관형사로만 쓰이는데, 근데 중세 때는 세 가지의 의미로 모두 쓰였다. 품사로 모두 쓰였다. 그러고 나서 봐봐, 과연 또 나오네. 과연 설마 다행히 제발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한두 세네 할 때 두가 수관형사라는 거 또 나왔네. 웃었다 동사고 학생은 명사고 느는 보조사야. 끝. 60번 문제 오답률 되게 높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합시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됐고요. 예, 뭐 현대국어로 풀어놓은 거 보고 풀면 돼요. 중세국어는. 이때 새가요. 3번인 이유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인 거 확인하세요. 새가 지금 새 것으로 쓰였거든요. 보세요. 이 날에 이어졌게 했거든. 중세 때는 이 날에 새를 맛보고 했는데 새 것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중세 때는 새가 지금은 관형사 새지만 중세 때는 새 것의 의미도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대명사라고 했지. 어느 것은 대명사지만 대명사 기능하지만 어느 것, 새 것은 명사입니다. 사전 찾아보면은 새 것, 명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명사는 뭔가를 대신하는 건데 좀 그래서 의미가 추상적이어야 돼 훨씬 더. 근데 새 것은 헌거, 새 거 할 때 그 물건 중에서 새 것만 너무 이렇게 구체성이 있는 거야. 지시 대명사가 되기에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 것은 품사가 명사예요.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렵다고 전 생각해요.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다. 듣고 나면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새의 품사, 새 것 이렇게 새는 현대국어에서는 관형사로만 쓰여. 근데 중세 때는 보니까 새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 사실 사전 안 찾아봐도 알 수는 있는데 사전 찾아보면 새 것은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라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예, 명사란 얘기예요. 현대어풀이가 기준입니다. 답을 고르는. 중세국어 아무도 너희한테 중세국어 문장만 보고 풀라고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중세국어에서는 다양한 품사로 쓰였죠. 대명사, 그 다음에 관형사. 아이고 여기 아닌데 미안해 잘못했다. 다시 써줘야겠네. 여기 관형사, 새구슬, 새.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새로 할 때 부사로. 알겠지? 세 가지로 쓰였네요. 품사 통용으로. 중세 때는 다양한 품사로. 이건 지문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수업하고 내일 용언 얘기하고 용언 문제까지 마무리해서 풀어드릴게요. 안녕. 안녕.